예,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 대통령 측 검찰이 내일까지로 시한을 제시했던 대면 조사 요청에 거부 입장을 밝혔죠. 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 기자 그리고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입장을 밝힌 거죠. 내일까지 대면 조사 이제 시한이었는데 못 받겠다. 뭐 이유인즉슨 뭐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특검도 임명해야 된다. 한마디로 좀 굉장히 뭐 바빠서 못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히는데요. 예견된 일이죠? 그렇죠. 뭐 사실상 뭐 중립적인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지금 검찰 조사는 상당히 그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뭐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 그 구실을 대기는 현재 뭐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바쁘고 그리고 또 내일부터 특검 2명이 추천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이제 특검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차은택 씨나 조원동 전 경제수석 기소되는데 그와 관련돼서도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고 이러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검찰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예. 예. 좀 더 이제 뭐 전략적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차피 특검 가서 또 조사를 받게 되는데 뭐 지금 그 검찰 조사 받는 것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탄핵 소추안에도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검찰이 공소장 변경이나 이제 공소장 추가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제3자 뇌물죄라든지 다른 혐의를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추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뭐 그런 전략을 노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처음부터 대통령 네, 측에서는 이제 검찰 조사를 일단 건너뛰겠다 이런 전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변호인으로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당한 요구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시간을 안 주고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로 입건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검찰에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수사를 예.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차은택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만 그 혐의 사실 중에 하나가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의 지분 80%를 강제로 인수하려고 한 그런 혐의거든요. 예.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인수되지 않도록 살펴봐라.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 이와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변호할 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예. 예.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의 대면 조사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지만 특검 이전에는 뭔가 좀 입장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또 190만 전국적으로 또 190만 명의 촛불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특검을 앞두고 뭔가 좀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글쎄요. 일단 뭐 할지 안 할지도 일단은 예. 이제 불투명하고요. 왜냐하면 뭐 어떤 내용을 내놓은들 사실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뭐 물러난다든지 어떤 그와 관련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떤 변명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지난번과 같이 변명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일부에 대해서만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시기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정도에 어떤 그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를 한다면 지난번처럼 이제 대국민 담화 형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할 것인지 또 아니면 또 대통령 주재로 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할지 이제 그거는 아직 좀 미정입니다만 네. 아마 상당히 고심을 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넣든 뭐 역풍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네. 어떤 형식으로 언제 할 것인지 아니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거 다 고민일 겁니다. 이 만약에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세요? 예, 한다 하더라도 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간략하게 언급할 겁니다. 대통령이나 또 뭐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예. 또 추가로 나오는 증거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어차피 특검을 받는데 미리 본인의 전략을 상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예. 또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이 수사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간략하게 예. 뭐 예를 들면은 특검 수사를 내 성실히 받아서 나의 억울한 점을 밝히겠다. 예. 뭐 이런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뭐 담을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뭐 본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예. 정치적으로도 지금 현재 대통령 상황으로 보면 입장을 지금까지 밝힌 점에 비춰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예. 내가 잘못한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물러나거나 예. 뭐 이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특검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다. 예. 이 정도 담을 그런 걸로 입장에서 아직 생각을 합니다. 변함이 없다 예. 이제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번 주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탄핵안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요.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당장 이제 이번 주 중에 탄핵안이 이제 발의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30일 정도를 지금 이제 모레 정도를 지금 이제 디데이로 잡고 있고요. 네. 뭐 몇 명 정도가 이제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규칙화 주목되는 상황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 이제 여야에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 특검 2명을 이제 대통령한테 추천하게 추천하죠. 되고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요일 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이제 특검으로 이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특검에 임명될지 그 부분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관심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30일부터 이제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뭐 증인들이 누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또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대통령으로서는 그 운명의 일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특검 활동 시작이라든지 뭐 탄핵안 표결 뭐 이런 같은 다 경우에는 이렇게 안건이 제출된 지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발의되고 나서 예.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러면은 때문에 만약 이번 주 2일 날 네. 탄핵안이 만약에 발의가 되면 그건 이제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시기를 잡는 것도 여야 정치권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문제인 거고요. 예.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길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한 40명 정도가 지금 뭐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탄핵 소추안에 뭐 엉뚱한 내용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탄핵 소추안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지금 탄핵 소추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나치게 좀 억측이라든지 과장된 내용이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은 탄핵 소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그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예. 탄핵 소추안은 뭐 곧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은택까지 지금 공범 피의자로 대통령이 이제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뭐 어제도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그러면서 좀 이 뭐 문안 작성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드러난 사실 자체로도 사실은 뭐 탄핵소추안 문안을 작성하는 데는 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초안은 다 완성돼 있다. 다만 이제 이걸 다 넣을 것인지 아니면은 좀 불확실한 거는 좀 뺄 건지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혐의를 넣는다는 거는 그만큼 헌법재판소로 갔을 때 탄핵 심판 기간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 위주로 이 정도 사실이면은 탄핵이 가결된다.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수준에서 문안을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탄핵 그 안 발의가 찬성표를 던질 그 새누리당 의원이 한 40명 정도라고 했는데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한 60명 정도라고 지금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셈법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지금 이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언급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그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40명 선에서 더 이상 크게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뭐 정치 구단의 뭐 그 정도 수준의 그 나름대로 이제 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그 새누리당과 그 국민의당 그 이 민주당 이쪽 정치권 전체의 어떤 종합 취재를 이제 보면은 네. 현재까지는 아직 40명 수준이 정설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자, 이번 사건의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동안에 저 1급 보안 사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이 횃불될 것이다. 뭐 창고 대망출을 하겠다 이제 이러는 것도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그게 또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죠? 예, 검찰로서도 지금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공소 사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 내에서 뭐 최소한도로 공개를 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건데 예. 이런 민감한 증거가 그 내용에 관해서 외부로 자꾸 이거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상당히 저런 예, 지금 부담을 화면에 느끼는 나오는 것 저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저렇게 했다는 최순실 보도가. 씨가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최순실 선생님에게 컨펌 하셨나요? 예. 이런 예. 내용 같은 경우 이제 최순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호칭한 적이 없다는 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뭐 저런 식으로 이제 촛불이 뭐 정호성 파일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국민에게 10초만 알려줘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 관계자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예. 이제 검찰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네. 이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런 비난 여론도 좀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과 청와대가 이제 정면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그 와중에 김현웅 그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까지 내는 상황까지 이제 이렇게 발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 지휘부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또 어떤 한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이런 상황을 즐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그 청와대가 계속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해 오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사실 언론에 조금 이런 내용을 흘리면서 네. 기사화돼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확대되고 네. 검찰 수뇌부까지 이제 곤란한 입장에 처하니까 이제 진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 녹음 파일의 공개 시기 여부를 지금 뭐 조율하고 있다,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피의 사실 공표죄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검찰에서는 밝힐 수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검찰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 사실 공표에 이제 완벽하게 예.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을 테고요. 나중에 이제 그 국정조사에서 이 그러면 국정조사 내지는 예. 아니면 어차피 이제 일부 이제 관련자들이 다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라고 봐야죠. 예. 국정조사에서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녹취록을 요구를 하면은 검찰에서라든지 뭐 재판 과정에서라도 줘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법적으로 이렇게 예. 딱 그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촛불 시위 그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마 일부 그 특히 야당 의원에게는 그런 관련 뭐 그 일부가 이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은 배제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정조사 과정에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뭐 음성 파일이 직접 뭐 공개되기보다는 뭐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문자 형식으로 예. 이제 공개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앞서서 여성원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얘기를 하기는 이제 그 뭐 제출을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안 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회 국정조사에는 기본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도 출석 자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내용이 뭐 공개는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재판부에서 비공개로 해버리면은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예. 김기춘 전 청와대 실장 예, 예. 지금 뭐 추미애 관심사인데 그동안 이제 최순실 씨 모른다고 계속 해왔는데 어제 차은택 변호사 쪽에서 최순실 씨 소개로 비서실장 네. 공간에서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뭐 본인은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제 만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모르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김 전 비서실장의 이 주장은 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차은택 씨는 최순실 씨가 뭐 주소를 적어주면서 가봐라. 해서 가봤더니 뭐 김기춘 비서실장, 당시 뭐 문체부 장관 내정자, 뭐 김종전 차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 차은택 씨가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저 대통령 소개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최순실 씨, 또 뭐 자기들 말로는 뭐 최순실 회장님 소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모른다, 그 역할을 모른다.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모른다, 최순실 씨도 모른다, 그리고 뭐 혐의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래도 그 차은택 씨를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의 소개로 김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그 근데 부분을 그 부인할 수는 전에도 없는 김종 거죠. 전 차관도 뭐 안다고 했지만 그래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김종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그때는 모르쇠로 1대1의 대결인데 했었거든요. 지금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거 더 이상 부인할 이제 수가 물러설 더 이상 물러설 수가 더 이상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왜냐하면 거예요. 그 만난 자리에 그 두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뭐 당시 이제 김종 그 문화부 차관하고 예. 정성근 당시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네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합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김기춘 전 실장은 그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차은택하고 1대1로 그냥 한 10분 아니, 정도 그러니까- 잠깐 만났다. 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식으로. 그런 거를 이제 부인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제 녹취도 나왔습니다만 예.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은 법률 미꾸라지라고까지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이제 워낙 법률이 해박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거는 최순실 씨가 얘기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또 바꿔 이제 지금까지 최순실 씨를 몰랐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번에 이제 변명을 하는 거거든요. 법망을 네. 피해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말을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김기춘 기술을 가졌다고 예. 봐야죠. 실장 같은 경우 이번 농단 사건과 같은에서 어떤 의혹을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비슷한 혐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면은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난 때가 2014년 초였거든요. 예. 그때 이제 의혹의 내용이 뭐냐면 문건의 내용이 비서실장 교체설이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대통령의 인사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선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들이 주무르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당연히 파악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그러면은 당시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아마 김기춘 실장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최순실 씨의 존재도 알았을 거고요. 예.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아 이건 정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정말 뭐 대통령과 그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대통령이 이 사람 말이라면 다 듣는 관계다 이걸 파악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그 최순실 씨 관련된 비리 보고가 올라오는데도 그걸 눈 감아줬다면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고 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뭐 저 김정전 차관은 또 뭐 저 정유라를 좀 돌봐줘라 이렇게까지 뭐 김 전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 정도 단계까지 나갔다면은 이건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까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뭐 판례상 단순히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은 완전히 그런 비리를 알고도 또 그런 비리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임무라고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눈을 감아버렸다 이러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차은택 측 변호인이 또 한 얘기인데요. 우병우 민정수석이 2014년 5월에 민정비서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14년 5월 직전에 이제 골프 모임을 했다는 건데 우병우 장모하고 최순실 뭐 이렇게 해서 골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민정비서관이 발탁이 됐으니까 어떤 그런 커넥션 속에서 움직여진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관계를 이제 확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데요. 예. 뭐 지금까지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지금 뭐 우병우 민정 당시 비서관 예. 발탁될 때 원래는 좀 점수가 미달됐는데 그 점수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뭐 장모 소유의 골프장에서 뭐 모임도 가졌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개별 당사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조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뭔가 연결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 이제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예. 게 있는 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그 2014년 5월에 예.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발탁이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골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네.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지금 예. 검찰에서 이제 바로 잡기는 2014년 5월 그 다음 그해 여름에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그 김장자 그 기흥시 씨 그 대표하고요. 최순실 씨 그리고 그리고 이제 차은택 뭐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기흥시 씨에서 골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입성하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지금 이제 아주 짙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또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을 뭐 금방 또 승진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도 역시 최순실 씨가 상당 부분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보면 김영한 민정수석이 있었는데 김영한 민정수석을 제치고 그 당시에 그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직거래를 하면서 김영한 민정수석을 사실상 그 제치고 그러다 보니까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개하고 뭐 그 이후에 뭐 청와대 나가고서도 뭐 병을 얻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이제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다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간 뒤에는 나중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승진 또 하는 거죠. 우병우 예, 수석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할 때도 좀 탈세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은 한 그 2000 변호사로 개업한 것이 2013년 5월이고요. 그리고 네. 2014년 5월에 이제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니까 한 1년 정도의 수십 건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그때 한 60억 정도를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탈세를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 관련 그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전부 입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아마 그 조사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60억 정도 숨겼으면은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정도의 60억은 근데 지금 그걸 다 탈루한 세금액이 아니고 예. 그 정도를 총 벌었다는 그렇죠. 예, 추정, 그런 걸로 좀 추정되는 보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수임료인 거죠. 본인의 전체 수임 액수를 축소해서 허위 장부를 만들고 또 축소된 액수에 근거해서 세금을 냈다면은 그 차액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 그걸 포탈한 게 되는 거죠. 네. 그 액수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물론 달라지는 거고요. 자,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는 김무성 전 대표 인생 중에 박 대통령을 만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지금 김무성 전 대표의 심경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어쨌든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친박의 핵심 인사였지만 예. 지금까지 계속 그 사실 그 친박보다는 탈박 입장에서 지금까지 계속 행보를 해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후회스러운 측면이 있었겠죠. 뭐 오늘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본인은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더 좋아했었는데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당시 대표가 발탁하는 바람에 네. 그 친박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본인은 이제 친박계 핵심 인사로 지금까지 행동해 왔고 또 그 대표적인 친박 인사라고 자부해 왔지만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틀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회한이랄까요? 그런 반발 심리랄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서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네. 어제 역대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 같은 원로들이 모여서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년 4월까지 이제 대통령이 이제 하야 하고 그 전에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이제 국정을 운영한다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핵심 골자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합의가 돼야 가능하죠. 그런데 뭐 어제 박관영 의장께서 별도로 또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을 뭐 탄핵 소추 의결해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뭐 최장 6개월이 걸릴지 또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나라의 불행이고 그동안에 뭐 우리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뭐 대통령이 지금 검찰이나 나중에 특검 수사를 통해서 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혐의가 맞다고 인정되면은 정말 원로들의 의견대로 하야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시간도 좀 줄이고 좀 예.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관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뭐 지금 당장 그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뭐 사실상 이제 하야를 선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탄핵을 뭐 촉구하는 뭐 그런 입장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조기 퇴진은 아직까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저 이런 원로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친박 일부에서도 뭐 비슷한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입장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동호 YTN 보도국 선임 기자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